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과 만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시조 일정 중 가장 까다로운 일정인 중국 원정에서 승리해 이번 2차 예선 초반 확실하게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였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전력차도 크며 최근 4경기 상대 전적에서도 1무 3패로 매우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직전에 태국전에서 승리하자 한국에게 이기면 월드컵 본선도 보인다며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간판 수비수 장센농은 한국전은 중요한 경기다. 한국은 강한 팀이지만 우리 역시 200%를 쏟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보였고, 중국의 얀코비치 감독 역시 경질 위기에 처해 있다가 태국전을 이기며 겨우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한국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 전 티켓은 4만여 장이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가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는 엄청난 수의 취재진이 몰려 한국전에 임하는 중국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경기 전부터 중국 특유의 더티 플레이로 승부를 보려 했습니다. 먼저 중국 언론들은 사소한 문제를 부각시켜 한국 축구와 중국 팬들의 거리를 벌리고 논쟁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국 매체들이 중국 축구에 대해 소림축구란 표현을 쓴 것을 빌미삼아 한국 언론들이 중국 축구를 중상모략하기 시작했다고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일본 매체 풋볼조는 이를 다루며 흥미진진한 지 한중전을 앞두고 양국의 미디어가 먼저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매체들이 중국을 두고 소림축구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엄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평가전에서 한국 부동의 공격수 황선홍 선수에게 위험한 태클을 걸었고, 당시 황선홍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넘어졌을 뿐 아니라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황선홍은 프랑스 월드컵 본선을 뛰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엄원상 선수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엄원상은 지난 6월 한국과 중국의 U24 평가전에서 티네이와 충돌해 발목을 다쳤는데 두 골을 넣고도 부상으로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엄원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불구리 의지로 극적으로 회복되었고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들은 중국 선수들은 위험한 태클과 반칙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도하면서 소림축구를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인데, 중국은 이를 두고 자신들의 축구를 비하했다고 발끈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 중국 선수의 SNS에 손흥민과 황희찬에게 부상을 입힐 것이다라는 글이 올라와 한국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에게 부상 입히고 과일 바구니 들고 사과하러 간다, 이런 의미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축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해야 합니다. 이날 결과는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3대0 완승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실력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전력에서는 밀리는 중국이지만 이날 중국 응원단 견제는 엄청났습니다. 중국 팬들은 중국 선수단이 등장하자 열렬한 환호와 함께 만원 관중에 힘을 선보였고, 중국 선수들도 팬들이 환호를 받으며 기분 좋게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진입하자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중국 팬들은 경기장이 떠나가라 강한 야유를 보내며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긴장할 만한 큰 소리로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중국 팬들의 야유는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중국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으면 강한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와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중국 선수들이 넘어지면 큰 목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엇보다 레이저가 문제였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의 선제골이 터지기 직전부터 레이저로 한국 선수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황희찬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마무리하기 위해 손흥민이 키커로 나서자 일부 중국 관중들이 손흥민의 얼굴을 향해 레이저를 쏴서 얼굴에 초록색 레이저 자국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선제골 이후에도 야유는 이어졌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 공을 들고 다시 하프라인으로 향하자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다시 반격하라는 듯한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 번 시작된 중국 응원단의 레이저는 손흥민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내내 이강인을 포함해 다른 선수들에게 도양하며 한국 선수들을 괴롭혔습니다. 야유의 경우 자국인 중국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홈팀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저의 경우 선수들의 눈과 같은 부위로 향하면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에 정상적인 응원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이저까지 동원했음에도 중국은 한 점도 내지 못했고, 중국 팬들의 응원은 제풀에 지쳤는지 잠잠해졌습니다. 반면 한국 응원단은 이번 중국 원정에서도 경기장 안쪽에 자리하며 한국 선수들을 향한 응원만을 건넸고,
중국에 대한 야유 대신 한국 선수들의 득점과 선수들의 플레이에 환호하는 응원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격이 달랐습니다. 더구나 한국 선수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경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0일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훈련을 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을 불러 모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해 더 잘하자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내일 관중도 꽉 찬다는데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플레이를 잘 보여줘서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자, 힘내서 이기고 잘 돌아가자라며 중국을 상대로 완벽한 경기를 펼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홈관중 4만 명은 처음부터 일방적인 응원을 펼쳤지만 한국의 전반전에만 2골을 내주는 등 시종일관 리드당하자 그 뜨거웠던 응원이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 내내 실력도 지고 응원 문화에서도 졌는데 경기 종료 후에도 중국 팬들의 추태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니, 본격적으로 추태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한 중국 축구팬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며 주변 축구팬들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관중석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이 유니폼을 사방으로 흔들어 보였고, 안 그래도 경기에도 완패했는데 손흥민을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자 중국 관중들은 물병을 던지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착용한 관중은 이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중국 팬들은 이 남성을 관중석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는 등 위협을 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반역자라고 소리치는 중국 팬도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중국 팬들 간 물리적 충돌을 보도하면서 중국 팬들이 손흥민의 한국에 0대3으로 패한 뒤 토트넘 서포터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영상이 등장했다 보도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관중들은 응원하러 간 한국인들에게 집단 욕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한국 팬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경기 결과에 낙담한 데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들의 저열한 도발에 자극받은 중국 팬들은 분노했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한 중국인들을 집단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험악한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에게 퇴장을 요구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관람권을 샀다며 버텨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뜻밖에도 문제가 그라운드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관중석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광경은 고스란히 촬영돼 중국 온라인에 올라왔고, 중국의 추태는 전 세계에 공유되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 팬들을 자극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중국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 팬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하며 더 이상 중국인이 될 자격도 없다. 한국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중국인이라면 때려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저런 식으로 도발하지 않았을 것이며 저런 방식은 매우 중국식이다. 이런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중국 축구 분석가들은 이날 경기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두 팀의 전력 격차는 확실히 눈에 띈다. 한국의 전체 선수 몸값이 중국의 17배에 달하고 한국 선수 김민재 한 명의 가치도 중국 팀 전체 가치의 6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대0의 패배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분석해봐야 할 문제다. 중국이 진정 월드컵 본선에 나가고 싶다면 일단 축구 실력을 키우고 응원 문화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팬들의 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어디 중국에 축구 보러 갈 수나 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